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사용 현황. 자, 이쪽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필수적인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한 9개 정도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우리가 처음에 쇼핑몰 자 오픈하면서 바로 모두 다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자 한번 보죠. 정식 도메인은 반드시 신청해서 우리가 정식 오픈 전에 변경 신청을 해 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예요. 필수 서비스. 자, SMS 문자 전송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장 처음부터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내가 쇼핑몰을 이제 운영해 보면서 어떤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신청을 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전자결제, 카드결제는 사실 고도형, 무료형, 이 고도 무료형 쇼핑몰을 분양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옵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고도 무료형 쇼핑몰을 분양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 이후에도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자결제, 카드결제는 필수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을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배송을 해줘야 되는 쇼핑몰 상품을 취급을 하신다면 당연히 에스크로 서비스는 필수로 신청을 해서 도입을 하셔야 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어떤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이라면 뭐 에스크로 서비스는 뭐 당장 필요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쇼핑몰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쇼핑몰 보증보험은 카드 결제를 연동을 하는 이상은 필수적으로 보증보험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예요, 필수.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옵션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되는 기업은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연매출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 개인사업자 쇼핑몰의 경우에만 법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나는 그런 그 영세한 소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이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등기 우편으로 고객한테 보내줘도 그렇게 발행을 해줘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든 쇼핑몰 창업자들이 이제 도입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아닌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무리 영세한 쇼핑몰 사업자를 하더라도 전자세금 계산서 자체를 도입하는 게 더 나아요. 비용적으로도 등기 우편 한 통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한 1,900원인가 2,000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는 뭐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고, 이걸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편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도입을 안 하면 더 비싸요. 더 비싼 비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건 정도의 세금 계산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영세한 쇼핑몰은 아마 한 달에 10건도 안 들어오고, 뭐 한 달에 한 5건 미만으로 들어올 텐데, 이 5건만 하더라도 뭐 얼마입니까? 그 등기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을 때 뭐 한 2,000원씩만 잡아도 뭐 이거 10,000원이고, 뭐 10개 보내면 20,000원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 2만원이면 전자세금 계산서 그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세한 쇼핑몰 사업자라 하더라도 저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도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현재 이런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해줘도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옵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무통장 자동 입금 확인도 뭐 필요에 따라서 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보안 서버나 그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미지 호스팅도 지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도입을 하실 필요는 없죠. 쇼핑몰을 내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용자들에게
고화질로 된 상품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좀 더 많은 상품 이미지를 빠르게 좀 보여주고자 할 때 그때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식 도메인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카드 결제도 반드시 해야 되고 보증보험도 반드시 해야 되고 보안서버도 하면 좋고 그럼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에 4개. 4개. 그러니까 4개의 서비스는 내 쇼핑몰을 정식적으로 오픈하는 그 시점 적어도 한 2주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2주 정도 전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카드 결제나 이런 그 카드 결제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보증보험 발급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드 결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 그리고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또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카드 심사가. 보통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어지간한 쇼핑몰들은 다 승인이 납니다. 뭐 이상한 불법적인 상품 판매하는 게 아닌 한 보통은 승인이 다 나요. 근데 어떤 주얼리, 보석 같은 좀 고가의 어떤 상품을 취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은 벌써 가격이 100만 원이 막 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카드사에서 심사가 2주 만에 안 끝날 수가 있어요. 4주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주얼리 보석 쇼핑몰을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는데 이게 한 달이 넘도록 카드사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 카드사에서 부담스럽죠. 왜냐면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내내 심사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뭐가? 카드 그 심사가 승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카드 결제 시스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을 결국 오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너무 불법적인 거 아니고 또 고가의 상품이 아니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승인 심사가 다 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굉장히 고가의 상품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카드사에서 심사가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그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자칫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카드사에서 보증보험을 굉장히 높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워낙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쇼핑몰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참고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내가 반드시 이제 서비스를 연동해서 적어도 정식 오픈 전 한 2주 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어떤 쇼핑몰을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강의들을 통해서 좀 전반적인 좀 가이드가 되셨으면 합니다.